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한다는 주식 투자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생활 재테크의 기본인 절약과 저축을 지루하게 보기 때문은 아닐까.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 정은길 짐, 다산북스 출판. 현실적인 여자가 더 잘 사는 이유. 돈이 모이는 생활 속 재테크의 비밀. 정은길, TBS 교통방송 아나운서. 중학교 때 이미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경제적 독립을 해야만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믿었다. 10대 때 용돈만으로 700만 원을 모았고 대학 시절엔 10개월의 아르바이트로 1,000만 원 모으기에 성공.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 실제로 29살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으며 결혼 후에도 아파트 대출금을 2년 6개월 만에 모두 갚았다. 내가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시작한다. 절약과 저축이 기본, 주식은 옵션. 나는 아나운서 후배 H와 가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선배님, 제 친구의 친구는요, 주식으로 매달 400만 원씩 번대요. 처음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조금씩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서 이제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전업 투자자가 됐대요. 물론 투자 금액이 좀 세긴 하죠. 그래? 나 아는 선배도 1,000만 원으로 매일 사고 팔고 하는데 한 달에 못해도 200만 원은 번다고 하더라. 제 친구네 회사 부장님은요, 매일 오후 2시 30분이면 회의실에 들어가서 딱 30분만 주식을 하는데 회의실만 나왔다면 직원들한테 간식을 쏜대요. 매일 돈을 번다나 봐요. 이쯤 되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나와 H도 주식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나도 그렇게 될 거란 근거 없는 확신을 갖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가 또 있을까 싶다. 이 책에서 작가는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을 생활 재테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약과 저축의 생활 재테크에는 결코 드라마틱한 과정이 없다. 주식으로 몇 배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와 비교한다면 지독하리만큼 지루한 재테크라고 볼 수 있다. 죽도록 지겹지만 효과는 틀림없는 절약과 저축의 노선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인생은 한방 정신으로 투자를 택할 것인가? 이는 어디까지나 스스로 선택할 일이지만 후자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도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연 주식에 손을 댄 내가 대화 속 주인공들처럼 큰 재산을 벌었을까? 아마 그랬다면 나는 지금 이 책이 아니라 주식 만만세를 집필했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도 주식으로 돈을 벌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나와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투자 금액. 나는 투자 금액을 절대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딱 100만 원으로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재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투자 원금을 늘리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세운 채 나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뒤로 연간 10%인 1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식이 폭락하는 날에도 수익이 소액인 만큼 손실도 소액이라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어 안정을 추구하는 나에게 소액 투자가 잘 맞는다고 본다. 미지의 세계를 막연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주식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것이다. 몰라서 복잡해 보이는 것이지 알면 또 만만해지는 게 모든 일의 순리 아닌가. 나는 주식 투자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동양증권 마이 스마트 W로 한다. 내가 동양증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 원래 동양종금 CMA 계좌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양종금 CMA 계좌가 있으면 따로 동양증권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로그인만 하면 된다. 5분 만에 주식 거래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쉽다. 어쨌든 나는 100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 10%의 수익에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조금은 소심하게 하는 주식 투자가 오히려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들을 가져다 주었다. 우선 예전에는 지루하기만 했던 경제 뉴스에 저절로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 뉴스에 호기심이 생기자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에도 도전했다.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받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아니, 언제는 재테크에 지읒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생활 재테크를 하라더니 왜 뜬금없이 주식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생각대로 돈 모으는 데는 주식, 자격증 다 필요 없다. 생활 재테크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절약과 저축을 실천하며 돈이 모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도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여유롭고 즐겁게 해보는 것이다. 내가 주식을 시작하긴 했지만 나의 목돈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은 꾸준한 절약과 저축, 즉 생활 재테크 습관이었다. 주식은 이 생활 재테크의 옵션 같은 것일 뿐이다.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한다는 주식 투자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생활 재테크의 기본인 절약과 저축을 지루하게 보기 때문은 아닐까.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해보니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만약 투자를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꼭 지킬 것을 당부하고 싶다. 절약과 저축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채로 말이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노후 대비를 한다. 연금도 쪼개어 가입하기. 결혼 후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자 나는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 재테크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우리 부부는 노후 준비와 보험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100세 시대에 우리 역시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다. 월 수입의 10%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는 보험료를 훌쩍 넘기는 바람에 보험료 다이어트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우리 부부는 보험료가 월 수입의 5%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전체 수입 대비 굉장히 적은 돈을 쓰고 있었기에 걱정이 되었다. 남편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정한 10만 원짜리 종신보험 딱 하나, 나는 실비만 받을 수 있는 5만 원대의 아주 저렴한 보장성 보험만 가지고 있었다. 당시 내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전문가는 반드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상담은 부부가 함께 받는 것이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는 상담 내용을 종합해 보험을 딱 2개만 더 들기로 했다. 우선 남편은 실비 보상이 가능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남편의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과 특약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고르고 골라 5만 원대로 구성했다.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한 목적으로 연금을 고른 건데 암보장연금이나 변액연금 등 다양한 이름이 붙은 연금이 아니라 순수 연금 상품을 골랐다. 나중에 연금 개시일이 되었을 때 보다 많은 돈을 받으려면 연금 목적에 충실한 순수한 상품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잘 맞을 거라 생각했다. 순수 연금 상품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최대한의 금액이 우리에겐 10만 원이었다. 딱 10만 원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여유가 된다면 월 3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30만 원짜리 계약을 하면 3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할 때는 추가 불입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연금 개시일도 고민이 되었는데 고민을 거듭하다 나는 이르다면 이른 나이인 만 45세에 연금을 받기로 했다. 10만 원짜리 연금 상품으로 만 4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입 금액도 적고 예치 기간도 짧아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아주 적다. 그래도 내가 연금 조건을 이렇게 설정한 건 만 50세에 개시할 연금 상품에 또 가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딱 한 가지 연금 상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난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은 금액의 연금 상품을 5년 단위로 개시일을 달리해가며 여러 개를 가입하는 걸 택했다. 내 노후 준비가 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계획이 다르듯 선택과 방법 또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주 적은 금액으로라도 빨리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건 모두의 공통사항인 것 같다. 어떤 방식이든 돈이 얼마가 됐든 노후에 대한 생각은 지금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한다. 1억의 벽을 넘었다 해도 또다시 꿈을 꿔야만 한다.
계좌로 용돈을 받기 시작한 10대부터 지금까지 생활 재테크를 쭉 실천해오면서 느낀 게 있다면 돈이나 경제, 재테크라는 게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 주말마다 마트에서 카트 좀 끌고 계절마다 자동차 끌고 나가 코에 바람 좀 넣어주는 것도 모자라 여름 휴가는 반드시 해외로 다녀오고 명절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무리한 지출을 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행복에 미칠 지경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번듯한 대학도 나오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까지 이루며 잘 사는 사람들인데도 회사에 가면 더욱더 우울해진다고 말한다. 남들처럼 치열하게 쉴 틈 없이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자신이 처음부터 찾지 못한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당장은 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갖출 건 다 갖춘 사람일지라도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 계획이 없다면 항상 공허함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내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저축했는지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해볼까 한다. 나는 큰 틀에서의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삶을 원한다. 또한 경제적 자유만이 아니라 삶 속에 녹아있는 진짜 자유도 원한다. 그 진짜 자유의 시작을 우리 부부는 우리의 3차 목표인 인생의 터닝포인트, 즉 1년간의 세계 여행으로 잡았다. 우리는 아주 다행히도 서로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비슷했다. 우리는 둘 다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찾기 위한 용기로 1년간의 세계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가 실천했던 모든 생활 재테크의 배경에는 이런 자유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절약과 저축을 할 수 있었다. 역시 강력한 목표 뒤에는 실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나는 재테크를 배우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꿈이나 목표를 갖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나의 목표 역시 내 집 마련에서 공동의 빚 청산과 인생 이막 도전을 위한 자금 확보, 그리고 인생의 터닝포인트인 세계 여행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 목표가 계속 있는 한 나의 생활 재테크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나만의 꿈을 위해 반드시 돈은 필요하니까. 특별한 기술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 하루하루 조금씩 꿈과 가까워지고 싶다. 오늘은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서 29살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TBS 교통방송 아나운서 정은길 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한다는 주식 투자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생활 재테크의 기본인 절약과 저축을 지루하게 보기 때문은 아닐까.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해보니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꼭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절약과 저축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채로 말이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힘들게 고생해서 얻은 부가 아니라 풍요로운 땅과 고요한 마음, 원망과 갈등도 없고 명령도 지배도 받지 않는 삶, 대등한 법과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이다. 헨리 하워드.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산북스 출판 정은길 지음,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